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배꼽이 있고 여기가 뭐였죠? 여기가 명문이죠. 명문이고 여기가 배꼽이고 여기가 백회. 여기가 백회가 있고 요 맨 아래 여기가 회음입니다. 이 네 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몸에서는. 이거를 도식화하면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땅에 닿는 여기가 회음이고 하늘에 닿는 여기가 백회입니다. 여기가 명문이고 여기가 배꼽인데 뭐 단전은 이쪽이지만 일단 단전이라고 봐요. 이렇게. 그러면 동맥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동맥은 장강에서부터 회음 밑에 옆에 있는 장강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고 인맥은 여기서 이렇게 타고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선순환, 이 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수승화강이라 하면 무엇이냐? 여기서 수가, 이 수기운이 동맥을 타고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수기운이 동맥을 타고 상승을 하면서 그러면은 촉촉하게 몸을 적셔주니까 심장의 뜨거운 열의 기운이 인맥을 타고 아래로 이렇게 쭉 단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동맥을 타고 수기운이 올라오고 인맥을 타고 화기운이 내려가는 겁니다. 심장이 뜨거우면 안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아랫배가 열감이 확 도는 이 구조. 이게 수승화강을 설명하는 가장 그 기본적인 4개의 문장이에요. 지금 이 수승화강을 지금 우리 고대인들이 제시했던 가장 위대한 어떤 몸의 연금술인데 이게 지금 우리 그 몸에 대한 이해의 근본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열이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쳐버리면 그러면은 우리 전번 분노했을 때 기가 역상했던 거 있잖아요. 글로 가는 거고 이게 지금 몸 안에 수기운을 등줄기를 타고 쭉 끌어올려서 이렇게 돌리는 이거를 그때 제가 한마디 문장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수기운이 몸을 타고 올라오는 그게 뭐냐면 정좌즉 정좌 고요히 앉아있는 거. 정좌 즉 신수. 이게 실은 아주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명상의 최고수가 한마디 탁 한 거예요. 다른 군더더기 하나 없이 가만히 앉아있음으로 해서만으로도 그 자체로 신장의 수기운이 스스로 올라온다. 몸을 조화롭게 한다. 음양을, 균형을 잡아준다. 그런 것이죠. 이 핵심은 그때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배꼽이야, 이 하단전이야. 여기에 열이 설설 끓지 않으면 이 모든 이론은 다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체득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앉아있는데 어느 순간에 등줄기를 타고
뭔가가 이렇게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확 와요. 신수가 자승하는. 그러면은 모든 이제 이론으로부터 슬슬 탈피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모든 뭐 이야기들을 해도 그런 거 외울 필요도 하나도 없고 내 몸을 가지고 스스로 증험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공부가 점점 깊어지고 단순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아까 그 불행한 그 남자, 지금 과로사 직전에 놓인 이 남자의 지금 심신의 상태는 어떤 거냐? 이것과는 정반대로 가는 거죠. 이 어떤 선순환, 이렇게 돌아가는 신수가 자승하는 이 선순환의 이 고리를 찾지를 못하고 이게 깨져가지고 거꾸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일단 맨 처음에 여기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이거를 하나, 둘, 넷, 6단계로 구분해요. 첫 번째, 이제 그때 기억들 나시나 모르겠네요. 뭔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이 과도해지면 빨라지는 거 3개가 있다고 그랬죠. 빨라지는 거 3개가 뭐죠? 다 잊어버리셨구나. 첫 번째가 호흡. 두 번째가 심장박동.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혈압이 상승합니다. 이 3가지가 빨라지거나 상승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스트레스 딱 받으면 바로 반응을. 숨 막 씩씩대죠. 씩씩대면서 심장이 두근반 서근반 하면서 혈압이 쫙 올라가요. 이 3가지. 그리고 2가지가 쫄아듭니다. 뭘까 쫄아들까요? 2가지가 저하돼. 이건 상승되죠. 2가지가 저하. 입안에 침이 마르고, 침이 마르고 안구에 건조증이 오고 생식기관에 건조증이 오고, 침이 메마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3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또 메마르는 게 또 있어요. 화가 확 나면 뭐가 안 되죠? 소화가 안 되지. 밥을 안 먹고 싶지. 싸우고 나면 밥맛 뚝 떨어져 버려요. 소화액이 분비가 안 돼요. 3가지가 빨라지고 2가지가 쫄아들어요. 3대2이죠. 자율신경.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자율신경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한 가지가 또 있어. 이제 여기 3대, 2대, 1, 뭐가 있냐. 동공이 확대됩니다. 적을 딱 호랑이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동공이 확 확대돼요. 6번째, 동공이 확대됩니다. 셋, 둘, 하나. 이제 여기가 재밌어요. 요게 뭡니까? 신체 5장 중에 이제 이걸 맞춰 보셔야지. 응? 잘 이제 생각하면서 호흡을 막 씩씩대고 그러면 뭐에 부담이 벌써 가겠어요? 폐. 그렇죠. 폐에 벌써 뭔가 부담이 가기 시작해요. 심장박동, 이건 뭐 당연히 심장이에요. 요거는 하나 놔둡시다. 침이 마르고 안구가 건조하고 이게 뭐겠어요? 신수자성. 이게 다 신장과 관련된 거죠. 신수. 몸의 힘이. 이게 신장입니다. 신장. 소화액, 위장의 소화액. 이거는 비위죠. 비위. 비. 이게 비. 동공이 확대되느냐가 이거 간의 문제. 눈. 자,
이것들은 여지없이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막 불길에 휩싸여 가지고 물기운이 마르면서 불기운이 승한 그 느낌이 확 오죠. 그렇죠? 불길에 휩싸이는 거예요, 몸이. 이 스트레스 한 방에 마음의 동요에 의해서 이거를 불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화택의 비유라는 게 있어요. 화택. 너의 몸이 마치 불붙은 집과 같다. 이거 화택의 비유라고 그러거든요. 화택. 그래서 그 불을 빨리 꺼라. 이게 화택의 비유인데, 이 2500년 전 부처님 말씀이 이게 이제 빙 돌아가지고 자율신경, 우리 지금 현대 과학이론입니다. 의학이론. 자율신경에 오면은 이 5가지의 이 상황을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율신경에 의해서 뭐가 활성화된 상태예요? 뭐가 항진된 겁니까? 교감. 그렇죠. 이게 교감신경이 항진된 거예요. 이 전체가,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때 뭐 교감이니 교장이니 뭐 소산지 이런 개념 같은 건 안 쓰셨으니까 교감신경이다 부교감신경 이런 말은 안 했지만 기본 개념은 같은 거예요. 몸이 지금 화기운에 휩싸여 가지고 저놈이 스스로 지 몸을 태우고 있구나. 이게 지금 현대 이론에서는 교감신경이 긴장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오장이 바로 병드는 거죠. 오장. 그러니까 왜 이 스트레스 관리가 이게 무서운 거냐면요, 우리가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누구한테 맞거나 조금 뭐 찔리거나 이런 거는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 첫 시간에 했었나? 표피를 뚫고 그 다음 살을 뚫고 힘줄을 뚫고 들어가서 순차적으로 내 몸에 공격을 가하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말하기를 선치자 치, 가장 잘 치료하는 의사는 첫 번째 피모, 요 맨 피부와 털옥에서 치료를 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털어내버려 모든 병을. 선치자는 피모에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서는 기육, 살에서 치료를 한다 이거. 들어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근맥, 근육과 혈맥에서, 그 다음은 육부로 들어가서 치료를 하고 맨 마지막에 치료하는 데가 뭐였죠? 그게 오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오장에 가서 치료를 하게 되면 치오장자는 반생반사, 반밖에 못 살고 반 죽어요.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건데 스트레스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오장에 가서 때려버려요. 이게 제일 무서운 칼이지, 칼 중에. 뭐 어느 놈 도둑한테 뭐 칼 맞아가지고 내 이런 데 한번 찔렸다고 우리가 몸에 갑자기 암 생겨서 죽을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에 사람이 노출되면 이 모든 3단계, 4단계를 건너뛰고 한 방에 5장으로 바로 날라와가지고 얘가 쳐버려. 로켓 포탄처럼. 그러니까 이 성현들은 말은 안 해도 이 모든 과정을 다 자기 스스로 체득해서 아시는 거지. 보약 먹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 안에서 독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된다. 이걸 아시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비유를 이 교감신경의 긴장에 관한 이제 이 구조까지 왔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왜 그러느냐? 얘네들 간신, 비패신, 얘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팔다리는 내가 이렇게 젓고 싶으면 젓잖아요. 돌리고 싶으면 돌리고, 뇌에 직접적인 명령을 받습니다. 팔다리는 가고 싶으면 가고 멈추고 싶으면. 간신, 비패신, 오장은요 뇌의 명령을 받지 않아요.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오장육부라는 놈은 뇌의 명령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 뇌의 명령을 받지를 않는 신경계를 뭐라 그러냐?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그게 자율신경. 그래서 우리가 자율신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황제는 물론 해박하고 심오한 우리 몸에 관한 이론을 펼쳤지만 이 자율신경 같은 이런 개념에까지는 이르지는 못했어요. 다만 그 씨앗이 되는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수국화 같은 거, 거기서 발전하는 수승화강의 개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 자율신경의 개념이라고 맥락이 다 맞아 떨어지.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굳이 이 이론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럼 자율신경이란 무엇이냐, 이 공부를 가장 간단하게 자율신경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이름이 자율신경인지. 자율신경이 영어로 뭐겠어요? 자율신경 개념은요 조금 혼돈될 수가 있어요.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여기 계신 분 중에 자율신경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 왜? 이 이름 자체가 자율신경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스스로 제어 불능인 신경을 가리킵니다. 자율적으로 지멋대로 움직이는 게 자율신경. 그 자율신경을 영어로 autonomous nerve라고. 오토라 이게 오토. 우리 차도 수동이 있고 오토가 있잖아요. 이 오토가 위험한 겁니다. 오토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왜 조물주는 그러면 이 오토 기능을 심어놨는지 우리가 그런 거를 이해를 해요. 그래서 자율신경의 발견자는 영국의 생리학자 랭글리라는 사람이에요. 랭글리. 이게 100년 전 사람입니다. 영국의 생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서양의 기존에 있었던 모든 그 신경계통의 이론에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자율신경이라는 개념을 새로이 발견하고 그렇게 명명을 한 거예요. 자기가 자율신경 그래가지고 오토, 이게 오토다. 오토노머스. 오토노믹 너브입니다. 이게 자율신경. 오토노믹 너브. 그러니까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지가 알아서 지 멋대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뇌가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말 안 듣는 거죠. 그래서 그 뜻에서 이 사람이 이걸 뇌로부터 자율적이라는 의미로 자율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랭글리가. 영국의 이 100년 전 사람인데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우리 몸의 지금 신체 근육을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우리 신체를 구분을 할 때 수의근과 불수의근으로 구분하죠. 수의근과 불수의근에 관한 구분을 이해하시죠? 수의근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말한 우리 팔과 다리 같은 겁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수의 내 의지에 따른다 이거예요. 이게 수의근이에요. 이게 수의근입니다. 이 팔다리. 근데 불수의근이 있어요. 불수의근. 이게 간신피폐신 오장육부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 자체의 방식이 있어가지고 내 의지에 복종을 하지 않는 애들이죠.
얘들이 불수의근이에요. 그러니까 조물주가 우리 오장육부를 만들 때요, 이상하게 불수의근으로 만들어버렸어. 이걸 수의근으로 만들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조물주가 우리 오장육부를 만드실 때 얘들을 다 불수의근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애들. 불수의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인간의 모든 어떤 그 불행의 씨앗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버려요. 가장 중요한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 조물주가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 오장육부를 불수의근으로 만드셨을까요? 이거는 진화하고 관련돼요. 진화. 우리 인류가 이제 이 지구상에서 기나긴 진화의 역사를 거쳐왔잖아요. 식물에서 동물로 거쳐오고 동물에서 인간이 되고 하는, 전번에 우리 뇌 이야기 했었죠. 지금 이 뇌 이야기하고도 다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 진화의 관점에서 이거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자율신경이 수의근이에요, 불수의근이에요? 네, 불수의근입니다. 자율이 불수의근이에요. 수의근이 절대 아니에요. 수의근은 이제 의지에 따르냐 마느냐 이 개념이에요. 그 잘못하면 헷갈립니다. 자율이라는 거는 자율적인 지 자체 내 오토의 개념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마느냐예요. 그래서 불수의근 이게 다 자율신경이에요. 거기에 착오가 없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수의근을 voluntary muscle 이렇게 불러요. voluntary. 그리고 불수의근을 involuntary muscle. 그래서 우리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자율신경계는 오장육부, 지멋대로 움직여버리는 이놈, 이 불수의근, 이거가 문제. 그래서 이제 노자나 장자, 붓다 같은 이런 큰 도를 깨친 도인들은요, 이제 그 경지에 가면은 불수의근을 다스리는 거예요. 불수의근. 이걸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불수의근 오장육부 이거를 도 높은 경지에 가가지고 이제 그게 미주신경이라는 겁니다. 아까 지금 교수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자율신경 중에서 이 수행과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신경줄기가 그게 미주신경이에요. 이 미주신경이라는 게 원더링 너브라고, 지멋대로 원더링이에요. 몸 안에서 머리에서 목을 거쳐 식도를 거쳐 가지고 오장육부 안 뻗친 데가 없습니다. 이 미주신경이 가장 우리 몸 안에 있는 긴 신경의 이름이에요. 미주. 미로처럼. 얼마나 답이 안 나오면 이 사람들 또 미자를 썼겠어요. 미로처럼 몸 온 구석을 다 달려다녀요. 얘가. 원더링 너브라는 건데, 이 미주신경을, 그래서 이걸 붓다의 신경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스리는 자는 번뇌망상을 다스립니다. 그 다스리는 어떤 그 메커니즘은 우리 내부의 이 신경계통을 명상을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오장육부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얼른 들으면 좀 이상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공부가 끝날 때쯤이면 그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는 그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진인 이도치병이다 이런 말을 자신있게 합니다. 도로서 병을 고친다. 이런 어떤 내면의 자기 어떤 체험이 없이는 그런 말을 하면 무책임하죠. 응? 이 사람은 다 자기가 겪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 사람의 그 움직이는 방식은 어떤 맹수나 산적을 우리가 만나지 않겠어요? 응? 그러면은 순서가 긴장, 공포 반응 보이죠? 여기서 긴장, 공포를 보이고, 그래서 판단을 딱 해서 공격할 거냐 도주할 거냐를 결정짓는 거죠. 자기보다 약할 것 같으면 공격하고, 무서운 것 같으면 도망가는 거죠. 이때 여기서 작동하는 거, 이게 자율신경이라 이거예요. 먼저 긴장과 공포를 오장이 먼저 확 느끼고, 그 다음에 팔과 다리를 이용해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뛰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게 뇌척수신경계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경계가 등줄기, 뇌로부터 이렇게 등줄기를 흘러내려오는 뇌척수신경계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는 자율신경이 있는데, 우리 팔다리, 이 뇌의 명령을 받는 이게 뇌척수신경이에요. 움직이는 거. 그게 마지막에 여기서 작동을 하면서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현대 상황은 어떤 거냐면, 맹수도 없고 이제 산적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는 스트레스만 있어요. 현대라는 이 상황. 적이 누구인지 익명의 적으로 존재합니다. 각종 경쟁 시험, 회사의 상사, 얘들 지금 내일 시험 보죠? 모든 진급 시험, 이 모든 경쟁, 익명의 적으로 존재하는 이 스트레스, 긴장과 공포는 똑같이 느끼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스트레스의 총량을 오장이 받아버려요. 이때는 팔다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지금은 못 도망가지, 현대는 모든 그 어떤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긴장과 공포를 이 오장이 다 얻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각종 무슨 몹쓸 병이 오고, 암이 오고, 화병이 오고, 그러다 쓰러지고 하는 이런 구조.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오장육부인데, 이 오장육부는 이게 불수의근이다. 어떻게 해볼 길이 없다. 그래서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러니까 조물주가 어떤 다른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우리 오장육부를 수의근으로 만약 해줬다면, 심장이 막 뛰려고 그럴 때 그냥 조용히 가서 좀 얘 좀 못 뛰게, 쿵쾅거리지 않도록 좀 조용히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그리고 위장에서 막 쓴물 나오려고 그럴 때 좀 쓴물 안 나오게 좀 이렇게 다스리면 되고, 그리고 막 혈압이 막 상승할 때 혈압 못 오르게 이렇게 좀 잡아주면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우리 인간의 진화와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의 우리가 진화를 했느냐, 우리 인간이. 이게 맨 처음에 우리가 진화를 해올 때 우선 신경계를 한번 봅시다. 신경계가 지금 크게 뇌척수신경계가 있습니다. 뇌척수신경계. 우리 지금 움직이는 이 자연스러운 팔다리. 그 다음에 랭글리가 발견한 자율신경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팔다리고, 이거는 오장육부죠. 이게 이제 문제, 이게 오장육부. 얘들을 동물신경계라고 부릅니다. 얘들을 움직일 수 있다 이거죠. 동물신경계라고 불러요. 얘를 자율신경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일명 식물신경계라고 불러요. 식물신경.
그러니까 얘는 공포를 느끼면 도망가는 거죠. 뇌척수신경계는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식물신경계이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다 뒤집어 쓰는 어떤 그 식물의 상태. 이게 우리 몸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진화의 과정에서 그 거쳐오던 원시림 속에서 그 거쳐오던 어떤 그 패닉, 그걸 뒤집어 쓰던 이 앉은 채로 당하는 이 식물의 운명, 이게 우리 몸 안에 실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장육부의 형태로, 불수의근의 형태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어느 게 더 오래됐겠어요? 그렇죠. 요 자율신경이 더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번에도 뇌 공부 우리가 했지만 이렇게 원시뇌가 있고, 그 다음에 구포유류 뇌가 있고, 그 다음에 심포유류의 뇌가 있잖아요. 자율신경계는 최고의 원시뇌 쪽에 가까운 거예요. 가장 오래돼가지고 이 오래된 뇌하고 이 뇌, 이 변연계, 이 감정, 이게 지금 감정인데 공포와 긴장, 얘하고 얘가 이 불연성면 때문에 지시하달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삼중의 뇌가 불연소구 상태로 우리 내부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조화 때문에 우리가 고통합니다. 이 진화 과정에서 이런 식. 원래 서양의학은요, 몸을 이렇게 음양론적인 관점에서 보지를 못했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그냥 기계론적으로 보고 해부학적으로 뭐 치료만 한다,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 자율신경 개념은 좀 다릅니다. 랭글리가 이게 상당히 총명한 사람. 동양적인 관점을 뭐 자기가 공부해서 받아들여서 어쩌는지 전혀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불과 1세기 전이니까 충분히 또 이 영국 인도 쪽하고 관련이 많잖아요. 거기서 뭔가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을 일부 자기가 이해를 해가지고 그 귀결물로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우리 동양의 이 음양의 원리가 이 안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이게 서양 의학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우리 동양 원리에 근접한 이론이 자율신경. 자율신경을 왜 제가 이렇게 보느냐, 유심히 들여다보면요, 자율신경 안에는 음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니까 음양이란 말을 차마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자기 용어를 썼는데, 그거를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그 안에 음양이 다 들었습니다.